신경심리평가가 나왔는데요.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영역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이건 팁이고요. 여기 2번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신경심리평가의 정의를 간단하게 볼까요? 신경심리평가는 신경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심리 검사들이 있죠. 자, 그것들로 뇌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한 후에 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뇌 기능의 손상을 진단하는 겁니다. 뇌 기능의 손상을 진단하는 것이 신경심리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심리평가는 신경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 종합해서 뇌기능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진단하는 목적이 바로 신경심리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경심리평가는 검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평가 영역이라고 했으니까요.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편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기능이 있고 주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정서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앞글자를 따서 조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주, 정, 그 다음 기, 언, 편, 지입니다. 자, 주정, 그 다음에 기언, 그 다음에 편지. 이것을 줄 긋고요. 신경심리평가 영역. 신경심리평가 영역이라고 뒤에 붙여주면 좋겠죠. 자, 주정기언 편지, 주정기언 편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자, 주는 뭐겠어요? 주의력이겠죠. 정은 뭐겠어요? 정서적 상태겠죠. 기는 뭐겠어요? 기억이겠죠. 언어는 뭐겠어요? 언어가 됩니다. 편은 편재화, 뇌의 편재화를 말합니다. 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서 지능을 보죠. 자, 이걸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계산 능력, 추상적 사고 등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앞에 쓸 필요 없고요. 여기만.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죠. 뇌의 편재화입니다. 뇌의 편재화는 언어적인 기능이 있고 시공간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기능은 좌반구가 하는 거고 시공간적인 것은 우반구가 해요. 그래서 좌뇌, 우뇌라고 하잖아요. 이 기능을 담당하는 반구간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 뇌의 편재화 평가라고 합니다. 자, 편재화, 뇌의 편재화의 편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능과 뇌의 편재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뇌의 편재화는 언어적인 기능과 시공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와 우뇌 간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억 기능 들어갑니다. 기억.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란 게 있죠.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언어입니다. 언어는 실어증과 같은 언어 능력의 이상, 의사소통의 장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언어 기능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주의력 개념 혼란 단계인 각성도, 무시, 초점주의, 할당주의, 지속적주의, 상위주의 통제를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주의력 개념 혼란 단계, 이것의 혼란 단계의 통제를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각성도에서부터 상위주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가로 보면 이게 단계거든요, 지금. 이 단계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고 주의력 개념 혼란 단계의 통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주의력 평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또는 뭐 주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성격과 정서적 상태를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서적 상태를 잡았어요. 성격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국소적인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신경심리평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6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6가지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주정, 그 다음에 기언, 그
그 다음에 마지막 편지, 이런 암기법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4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신경심리평가에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영역 6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실력 따지기에 신경심리평가 배터리 검사의 사례에서 자, 주의력이 있고 언어가 있고 시공간 기능이 있고요. 기억이 있고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1차에서 좀 나왔었죠. 1차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인지 영역을 보는 게 나와요. 시험에 61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또 그때 인지 영역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5번 문제는 우리가 필기에서 많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죠. 웩슬러가 정의한 지능의 개념의 1, 유동성 지능, 결정적 지능의 특징, 이게 2가 되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우선 지능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유동적 지능의 특징 2개, 여기에 특징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웩슬러가 말한 지능의 개념은 지능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다.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뒤에 있는 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웩슬러는 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동적 지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동적 지능의 특징은 또는 유동성 지능의 특징은 자, 이걸 너무 좀 길어요.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타고난 지능입니다. 이거 선천적인 지능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지능으로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고 자, 경험이나 학습과는 무관한 지능이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 시작. 타고난 지능으로서 즉 선천적 지능으로서 그 말이에요. 시작.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되며 경험이나 학습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 능력, 이것까지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째 유동성 지능은 이거죠. 쭉 지능이 증가했다가 감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대 후반의 절정에 도달하며 성년기에는 중추신경계의 점차적 노화로 인해서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죠? 유동성 지능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증가하고 자, 여기에서 성년기에는 그랬잖아요. 중년기가 되겠는데 중년기에는 노화로 인해서 감퇴되기 시작한다. 감퇴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동성 지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가지 적어드렸고 이제 결정성 지능 들어가죠.